오늘은 수시, 수시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수시는 고인분을 상대로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거. 이게 귀엽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미용실에서 여기다 이제 가발을 씌워가지고, 미용사분들 연습할 때 쓰는 그런 마네킹인데, 여기 가슴까지만 나오는 이렇게 마네킹이에요. 고무 재질, 매우 부드럽고, 참 좋아요, 이거. 싸요. 2만 얼마밖에 안 줬어. 매우 귀엽게, 눈도 감고 있고 아주 좋아. 이걸로 저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시라고 그래, 수시. 수시라고 하면, 지금의 오늘날 와서는 수시하면 그냥 코나 얼굴, 아닌 게, 코나, 귀나 입이나 막 이렇게 솜으로 막는 과정을 그냥 수시라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시라고 하면 한자상으로 보면 그 거들수에 죽음 시자를 써. 그 얘기는 죽으신 돌아가신 분을 반듯하게 자세 잡아드리는 과정이요. 옛날로 얘기하면 수족을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수시입니다. 수시.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 귀에다가 충이라고 하는데 솜을 이렇게 막는 과정이 있어.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그 귀도 막고 코도 막고 입도 막으면서 입을 이렇게 턱을 잡아주는 과정, 그런 건 이제 얼굴 수시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수시는 왜 하냐? 그러면은 그냥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일곱 관절 잡겠지. 반듯하게 자세를 잡아드리는 과정 하고 얼굴 부분은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안치기가 따로 있어요. 고인분을 딱 모실 수 있는 안치기가 있지만 예전에는 상온에서 뭐 7일장도 할 때가 있고 5일장도 하고 긴 시간을 그냥 상온에 계시는 거예요. 병풍 쳐놓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제 생각에는 여름 같은 경우 그 정도 있으면 해충이라고 봐야 되나? 예를 들어 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고인분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알을 까게 까. 이 사람들이, 이 파리들이 알을 까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들어가기가 쉬운 것들이요. 특히 콧구멍, 귀, 뭐 입이 벌려질 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생기겠지. 파리에 그 유충들이 생겨나겠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아 놓는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요즘에 와서 수시하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아파서 병원에서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많이 계시다가 오랜 링겔이랄지 뭐 영양제랄지 약 투여 이런 걸로 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셔서 오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수라는 게 있어. 복수가 몸이 그 약품들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손발도 막 붓고, 몸도 붓고, 얼굴도 붓고 막 이러면서 안에 이제 복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차게 되는데 많이 탔을 때는 복수를 우리가 뺍니다. 빼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빼기에는 뭐 괜찮다. 그런데 혹시 모른다는 얘기지. 만약에 입관 과정에서 매를 치다 보면 이게 쪼여지는 과정이 있겠지. 그러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어. 거꾸로. 그래서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옛날에 일반 저기에서는 잡신들이 마련하는 그런 용도도 있어요. 이게 안 된 잡신들이 들어가서 뭐 집안을 해를 끼친다는 거. 아무튼 별의별 얘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막습니다. 막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필요한 거 일단 막아야 될 탈지면이 필요하겠지. 탈지면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제 핀셋입니다. 핀셋은 그 의료기구 파는 데 가시면 있어요. 근데 핀셋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핀셋을 써요. 이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핀셋 좀 주세요 그러면 이보다 작은 것이 있고 이게 중간짜리고 이보다 큰 것이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제 손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 손에 맞는 핀셋을 사야 돼. 거기에서 이제 또 조금 참고할 것은 이 끝에 이 부분이 똑같은 이 사이즈인데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 뾰족하게 완전히. 그것은 가급적 피해 주시라는 거. 왜 그러냐면 코 이렇게 미세한 코 안에는
굉장히 연약해. 거길 갖다가 너무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출혈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뭉퉁하다 보니 뭉퉁 이런 것을 조금 좀 넓은 거 요걸 좀 사주시면 좋고 그리고 수술용 핀셋이 있어. 우리가 그냥 핀셋이 오고 주세요 오면 주는데 그분 판매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핀셋을 수술용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끄트리가 이빨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핀셋에 이빨이 삐쪽에 딱 이렇게 잡으면은 물어버리라고. 그래갖고 딱 물면 이게 안 빠지게끔 하는 그런 핀셋이 똑같은 건데 그것도 좀 피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 있다가 수술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같이 딸려 나오는 물고 나오는 거예요. 탈지면을 하기 때문에 그거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서랍기라고 그래요. 서랍기. 이것은 의료용품 가시면 요새는 뭐 대나무로 많이 팔아요. 까구로 해서 서랍기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혀를 눌러주는 거예요. 얘를 입안에 목 구멍을 수시를 할 때 이것은 혓바닥이 그냥 이걸 안고 그냥 넣게 되면 혓바닥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혈압기라고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저는 이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대나무 깎은 건데 어쨌든 요거 그래서 요것을 혓바닥을 눌러주는 거 혈에 앞 눌러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혈압기라고 하는데 누르고 그 위에 핀셋으로 해서 수시를 하는 거 요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 녀석은 원래 구멍이란 거 없어요. 없는데 뚫었어. 입도 이렇게 입도 좀 벌려놨고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자 1차적으로 탈지면을 이제 넣는데 뭐 어떻게 넣든 관계가 없어. 이게 탈지면이 이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찢어도 되고 가위로 이미 가위로 이미 잘라 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건 편하게 알아서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요점을 좀 주자면 통상적으로 뭐 여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둘둘둘 이런 식으로 말아서 이렇게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 한쪽만 먼저 많은 양을 치우치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양을 갖다가 한쪽 코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쳐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구멍이 생각보다 작다 이거. 예를 들어 한쪽에다만 이 많은 양을 한쪽에다 쭉 이 많은 양을 넣었다라고 쳐보게. 그러면 코가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한쪽은 이미 코가 이만해. 한쪽은 요만해. 웃기네 이거. 쉽게 한쪽에다 먼저 많이 넣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투 선수도 아닌데 코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막 굉장히 크고 한쪽은 작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시를 하냐면 탈지면 양을 작게 칩니다. 저는 항상 요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는데 자 이게 코가 너무 작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넣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코 구멍은 우리가 코를 보면 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위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 코 구멍이 위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크게 오산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콧구멍이 바로 일자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조금 위에서 꺾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콧구멍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 있지는 않아요. 절대 가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콧구멍에 어디로 되어 있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것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 자리로만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이 수시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거 그래요. 막 쑤시는 것 같아. 수시를 해라 그랬더니 쑤신다고 얘기를 해. 쑤셔 막. 왜 그러냐면 구멍을 못 찾는 거야. 못 찾으면 여기 있겠지 하고 막 안 되니까 막 이거 하는 사람도 있어. 막 가진 힘을 줘서 나 불안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흔들어 보면 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보면서 돌려보면서 위아래 이렇게 해보면 구멍이 딱 나온다니까. 그 구멍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그 자리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한쪽에다만 먼저 왕창 넣지 않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 이만큼을 넣었어. 내가 이만큼 쪄서 한쪽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었으면 또 띄어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콧구멍에다 넣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한번 이쪽으로 와봐. 자, 조금만 잘라서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콧구멍이 넓으신 분도 있지만 좁으신 분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힘들게. 그래서 조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또 넣기도 편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쪽을 넣었으면 바로 그 정도에서 반대편 코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이 대등하게 똑같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코 나중에 보면 이 구멍이 크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쪽만 막 이렇게 비대하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시는 이쪽 한번 이런 식으로 수시. 그럼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되냐? 조금 하고 많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한 양을 넣고 그걸로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게 하는 게 고인분이 혹시나 모르는 아까 얘기했던 이물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워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 이거 넣으려고 하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콧구멍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본인이 느껴야 이 정도면 조금 채워진다는 느낌이 와. 넣다 보면 그때까지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가 중요한데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가족분들이 또 지켜오시면 가족분들도 얼굴을 용안을 가장 먼저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만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예를 들어 콧구멍이 이미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넣다 보니 그림이 잘 나올란가 모르겠네. 콧구멍이 너무 작아갖고 애기 콧구멍이야. 자. 이런 거 보시나? 이런 거? 이거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장의사분들 오셔갖고 하면 뭐 이런 경우 많았어. 이건 그때는 표시만 해두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 가족분들 보기에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서는. 자, 이런 거 아니면 막 너무나 넣어갖고 권투 선수도 아닌데 막 권투 선수들 많이 이 코 맞으면 막 이렇게 땡땡 붙지 않아요? 코를 막 이렇게 귀대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만 넣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너무 넣는다거든요. 여기 쏙 들어가네. 이건 표시도 안 나왔네. 같은 색깔이라. 여기 쏙 들어가네. 어쨌든 예를 들어 혹여나 마을 분들 중에 누가 어르신이 오셔갖고 왜 코수시 안 했어? 했을 때 여기 했어요. 했을 때 이렇게 딱 보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정도. 뭐 이건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따로 제기할 텐데 그 정도가 내 생각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코 그렇게 수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입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서랍기인데 입은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입이 너무 작아갖고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놓고 위에다 이렇게 수시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 입 수시는 그냥 막 집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 미를 생각을 하자고 아름다움을 그렇게 하면 포인트 이 이빨이 있어. 이빨이 이렇게 말굽 형태로 위아래가 있겠지. 그러면 입 안에 수시는 목구멍에 수시를 하는 거예요. 목구멍에 그냥 입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입 안에다만 막 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 양쪽에 어금니가 있겠지? 그 어금니로 나가면 안 돼. 이 탈취면이 어금니로 더 나가고 막 채워버리면 안 된다. 무조건 어금니 안쪽에 입 안에다만 집어넣는다. 물론 기도로 무조건 집어넣고 그 이상 더 채워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양쪽 어금니 가운데 사이에다 넣어야 된다. 어금니에다 이 수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예를 들어 양쪽 채운다고 이렇게 하고 어금니 사이에다 넣어버렸어.
양쪽 물리는 이 어금니 사이에다 탈지면이 되게 되면 이분은 입이 안 닫혀. 왜 안 닫히냐? 서로 이빨이 물어버렸어. 그 자리에 이 공간이 생겨버리면, 수시를 해버리면 안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미 여기다 입 안에, 입 사이에다 뭘 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안 되는 거 이제 나중에 안 다치는 놈을 이렇게 갖고 막 헐라보지 말고 이 어금니에다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어금니 안쪽으로 다 집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입은 다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에다 넣는 거예요. 기도에다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됩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 보면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한 1년만 지나도 이분들 살이 쭉쭉 빠져나가. 원활하게 영양이 물론 영양제 많이 맞고 하지만 사람이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링겔 가지고 이렇게 영양소 아무리 들어가도 살이 그대로 유지가 안 돼. 무조건 살이 쭉쭉쭉 빠져. 아프신 분들 빠지시는데 아니면 거꾸로 부어버리든 이런 상황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삐쩍 말라갖고 와. 우리말로 뼈만 남아서 오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볼이 쏙 들어갔어. 원래는 이랬던 볼이었어.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이 원래는 이랬던 볼이었는데 병원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아갖고 해골, 일명 해골처럼 보여. 싹 이렇게 바트가고 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가족분들은 원래 기억에 아버님이 이러진 않았거든. 그 부분은 조금 복원을 해주는 편이에요, 나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식이냐. 양쪽 볼에다도 넣어주는 거, 양쪽 볼. 양쪽 볼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드리는데, 자, 넣어줄 때, 이것은 이제 어금니 바깥쪽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금니, 여기 바깥에 볼에다 넣는 것인데, 어금니 바깥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또 어금니에다 물리면 안 돼. 요거, 체크.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솜을 조금씩만 자르라는 거. 볼에다 들어가는 거, 솜을 조금씩만.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막 두꺼운 양을 한 번에 막 이만큼 갖고 이렇게 몰아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사탕. 사탕 먹은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잘라서 넣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손으로 마무리 이렇게 오면 이렇게 자리가 잡혀. 왜 그러냐면 이게 잘라서 오면은 우리가 자갈을 집어넣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끼리까리를 하면 부드럽게 만들면 자갈은 입자가 크겠지. 모래를 만약에 넣고 오면 더 잘 잡히겠지.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한 대 막 한 덩치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라. 이렇게 갖고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든 이쪽 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갖고 어금니 바깥으로 볼을 채웠더니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고인분이 가족분들 봤을 때 아파 계셨던 분들 대다수는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 원래 아팠으니까 아이고 이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미관이랄지 이런 모습들이 아파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 그것을 조금 가족 유족들 보시기에 좀 웃고 계시나 이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웃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시고 좋은 곳에 가셨는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 예? 아버님가 웃고 계시네. 편한 모습이시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모습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냐면 이 탈지면을 가지고 볼에다 넣는데 볼 중에서도 위쪽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이 서로 만나는 여기 이 지점이 있어. 여기 이쪽으로 입꼬리 그래. 입꼬리에다가 먼저 이것을 채워주라는 얘기야. 입꼬리 쪽을 자꾸 채워주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웃어 보이는 거예요. 웃어. 그렇기 때문에 볼 할 때는 입꼬리를 가급적 신경 써갖고 이렇게 채워주면 입꼬리 쪽으로만 이렇게 채워주면은 입이 이렇게 올라간다. 웃는 것처럼 쉽게 착시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얘기하기도 좋다는 얘기지. 우리 가족분들한테 아버님이 예를 들어 좋은 곳 가셨나 봅니다. 웃는 모습이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위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수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입이랑 코 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턱은
입이 벌려지신 분들 계셔. 우리 저기 잠깐만 소창 좀 써볼까? 이것은 이제 우리 소창 짜투리요. 우리 관하고 나면 소창이 짜투리가 남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버리지 않고 이 턱 잡을 때 쓰는 용도예요, 이게. 대충 잘라보면 자, 예를 들어 턱이 이렇게 입이 벌어져 계셔. 하고 이런 분들 계셔. 그러면 그냥 놓는 게 아니고 탈지면 하나 뭐 저기 없네. 그냥 묶으면 안 되고, 자, 요런 탈치면 반절짜리 이거 반절짜리 갖다가 한번 또 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드려. 이렇게 대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 소창을 해서 이렇게 묶게 드시면 이 탈취면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게 드시면 이 소창에 자국이 남어. 다른 뭐 끈으로 묶든 마찬가지야. 자국이 여기 나중에 이거 벗겨보면 여기 자국 그대로 남아 있어. 그건 뭐 목 졸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꼭 탈취면 하나를 이렇게 대주고, 그 다음에 대서 여기에서 그냥 한쪽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턱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천을 좀 올려서 턱을 같이 이런 식으로 물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 고인분은 내일 입관 하더라 그대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게 이렇게 탈취 아니 소창을 응용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뭐 다른 끈으로 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입까지는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숱이 뭐 어렵다면 어려워 이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고 특히나 쑤시라고 막 쑤시지 말라는 거. 힘으로 쑤시지 말고 핀셋도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잡으라는 표시가 있어. 이렇게 뭐 이것을 막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분 스타일인데 이건 힘이 덜 들어가.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면 여기다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하는 힘으로 하는 거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자연스럽게 넣어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된 게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 코 구멍만 잘 찾으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권투 선수 같이 막 이렇게 뭉탕한 코드부도 아니고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시는 이 정도까지 합니다. 이 앞으로 이 마네킹은 쓸모가 많을 거예요. 우리 저기 막둥이들은 여기다 화장도 하자 그러고 아무튼 할 것이 많아. 또 봉합하는 것도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참 이뻐. 이거 나 이뻐 죽겠어. 얼마나 평온해. 그래서 다음에 내가 머리 가발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잘 주무셔. 끝.